역대급 폭염이 남부지방을 덮치며 어제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극단적인 더위가 계속될 예정인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열기는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한낮 도로는 아지랑이가 피어 이글거리고 뙤약볕 아래 온도계는 금세 40도를 넘어섭니다. 경남 양산은 어제 낮 최고 기온이 42.5도를 기록하며 기상관측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기온이 42도를 웃돈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양산은 벌써 닷새 연속으로 40도가 넘는 폭염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전남 광주 광양읍도 최고 온도가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너무 땀도 나고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어지럽고 해서 물가 쪽이다 보니까 온도가 그나마 좀 낮다 생각해서 왔어요. 남부지방을 뜨겁게 달궜던 극한 폭염은 이제 서쪽으로 확산합니다. 이번 주부터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면서 열기가 태백산맥을 동에서 서쪽으로 넘어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달구게 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수도권의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강원 내륙과 충북에는 더위를 잠시 식혀줄 소나기가 예보됐는데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더울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자는 그제 96명이 추가되며 누적 환자는 1,889명을 기록했습니다.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는 14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은 최근 일주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이렇게 역대급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화재의 위험도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전북 김제 갈대밭에서 발생한 불은 17시간 넘게 이어졌고 동해의 한 사찰, 템플스테이 건물도 화재로 전부 불탔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밤새 이어진 불길에 갈대밭은 시커먼 재로 변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전북 김제시 만경읍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구장 280개 면적이 수초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갈대 수확 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작중에 멈춰서 흐림의 컨디션하고 주변에 갈대가 이렇게 불탔다고 하네요. 불타는 사찰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뿌립니다. 강원 동해시 사마사 템플스테이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참가자 6명 모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대피를 했다는 거고 어쨌든 다 지금 대피는 했거든요.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예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마른 장마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빈도 혹은 또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반적인 화재에서도 확산도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소방당국은 화기 사용과 전기기구 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 신유만입니다. 폭염이 또 한 번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치솟아 기상관측 이래 최악의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세운 최고 기록마저 하루 만에 넘어선 겁니다. 기록적인 더위가 이어지면서 인명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심철 기자, 양산의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해는 기울었지만 뜨거운 열기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온도는 36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바닥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줄기로 잠시나마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오늘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은 42.5도로 관측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닷새째 40도를 넘은 것도 관측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상청은 분지 형태로 된 지형에 열이 축적되면서 온도가 계속 치솟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양산 도심은 하루 종일 한산했습니다. 그늘 아래에서 측정한 온도도 39도에 달할 정도여서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자제했기 때문입니다. 양산시는 도심 열기를 낮추기 위해 12톤 살수차를 동원해 하루 7차례 이상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포함한 경남 10개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상남도는 어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도내 8,800여 곳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재난도우미 24,000여 명이 취약계층을 돌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열 질환 피해는 계속 이어져 어제 하루 경남에서만 온열 질환자 13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도 경남 지역은 39도 안팎의 극심한 폭염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양산 워터파크 공원에서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 전남 지역도 양산 못지않게 뜨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광양은 올해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섰다는데요. 취재기자 이어서 연결합니다. 자, 박건우 기자, 광양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광양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이맘때면 피서객들로 붐비는 곳이지만 기록적인 폭염 탓에 보시는 것처럼 한산한 모습입니다. 낮 시간대 광양 시내 곳곳을 둘러봤는데요. 열기에 놀란 시민들이 분수대 물로 땀을 식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너무 땀도 나고 너무 더운 날씨 때문에 어지럽고 해서 물가 쪽이다 보니까 온도가 그나마 좀 낮다 생각해서 왔어요. 오늘 오후 3시 20분쯤 전남 광주 광양시 광양읍의 기온은 4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자동기상 관측 장비 기준으로 광양에서 기온이 40도를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어제 그제는 그래도 밖에 돌아다닐만 했는데 오늘은 너무 더워가지고 노래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팔도 많이 탔거든요. 제가 원래 하얀 편인데 그래가지고 요새 날씨 덥다는 게 체감이 되고 있어요. 광양을 비롯해 여수 39.3도, 보성 벌교 38.7도, 광주 37.4도 등 전남 광주 대부분 지역이 폭염에 달아올랐습니다. 건설 현장과 농어촌 곳곳에선 작업을 조정하거나 중단했고 양식장과 축산농가도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내일부터는 충청과 수도권 등 서쪽 지방으로 폭염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한낮 야외 활동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경우 물을 자주 마시고 그늘에서 충분히 쉬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남 광주 광양시에서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낮 기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부터는 37도에 육박하는 더 강한 폭염이 예보됐습니다. 주말 시민들은 도심 속 하천과 물놀이장을 찾았고 록 페스티벌 현장에선 물대포를 맞으며 더위를 달랬습니다. 차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광장에 형형색색 양산이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인천 록 페스티벌 공연장입니다. 생볕을 피해 양산 아래 자리 잡은 관객들. 무대 위에서 180톤에 달하는 물이 쏟아지자 환호성과 함께 일제히 뛰기 시작합니다.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락이야말로 정말 그 더위를 잊게 만들 수 있는 최고로 뜨거운 음악이 아닌가. 도심 열기를 피해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물속에 발을 담그며 더위를 식힙니다. 계곡에 놀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도심 속에서 이런 걸 즐기니까 새롭고 좋습니다. 입수가 금지된 청계천도 다음 주말까진 이렇게 물놀이가 허용됩니다. 광화문 광장 한복판에 설치된 대형 물놀이장에선 워터 슬라이드가 인기입니다. 더위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건 진짜 이 슬라이드를 엄청 추천드려요. 도심 분수대는 아이들 차지가 됐습니다. 수도권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어제 하루에만 전국에서 온열 질환자 96명이 발생해 누적 환자 수는 1,880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폭염과 가뭄이 겹친 유럽에선 강바닥이 드러나면서 선사시대 동물뼈까지 발견됐습니다. 남미엔 폭설과 폭우가 내렸는데 홍수 우려에 악마의 목구멍으로 불리는 이과수 폭포 대표 관람 코스는 한 달여간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유럽 10개국을 가로지르는 다뉴브강. 곳곳에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폭염 속 극심한 가뭄에 유량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Tu ne pamtim da je bio nešto niži nego sada, sad je najniži, to i govore mjerenja u zadnjih 100 godina da je sada najniži. 불가리아에서는 수위가 낮아지며 유람선이 좌초됐고 메마른 강바닥에선 빙하기에 살았던 매머드 뼈까지 발견됐습니다.
Защото това ниво на реката сега е в Дунав, но в предишни столетия, хилядолетия вероятно е било блато. 냉각수를 취소할 수 없어 원전 가동도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브라질에는 기록적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이과수 폭포의 수량은 3배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칠레는 도시가 물에 잠기는가 하면 산악지대는 폭설에 뒤덮였습니다. Fue tan rápido todo que no alcancé a sacar la nada misma cosa. 폭염과 폭우 등 지구촌의 극단적인 기상은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오르면서 대기 중의 수증기가 늘어난 게 주요 원인입니다. Esto lo que produce, al ser energía básicamente que se va a transmitir a la atmósfera, produce típicamente cambios en toda la circulación general, no solo a nivel local, sino global. 세계 기상기구는 엘니뇨가 더욱 발달하면 극단적 기상 현상이 일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마른 장마에 이어 어느 때보다 극심한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화재 위험도 매우 커졌습니다. 전북 김제 갈대밭에선 불이 17시간 넘게 이어졌고 동해의 한 사찰에 템플스테이 건물도 전소됐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연기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밤새 이어진 불길에 갈대밭은 시커먼 재로 변했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어제 낮 12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만경읍 갈대밭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7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축구장 280개 면적이 수초로 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갈대 수확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리 잡기는 온수 성임의 컨디션하고 주변에 갈대가 이렇게 불탔다고 하네요. 불타는 사찰 앞에서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제 낮 3시 40분쯤 강원 동해시 삼화사 템플스테이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참가자 6명 모두 무사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이 대피를 했다는 거고 어쨌든 다 지금 대피는 했거든요. 지금은 운영을 중단한 상태예요.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마른 장마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화재 발생 빈도 혹은 또 화재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일반적인 화재에서도 확산도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소방당국은 화기 사용과 전기기구 점검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요즘 겨울철 대표 과일인 딸기를 한여름에도 수확하는 실내 스마트 농장이 등장했습니다. 창고 안의 온도와 습도, 빛을 자동으로 조절해 계절 관계없이 키우는 방식입니다. 여름이면 냉동 딸기를 써야 했던 카페 메뉴도 덩달아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물류 창고 안에 딸기밭이 펼쳐집니다. 길게 이어진 재배대마다 초록잎 사이로 빨갛게 익은 딸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밖에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곳의 온도는 딸기가 자라기 좋은 20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딸기는 고온에 약해 기온이 오르면 꽃과 열매가 제대로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선 LED 조명이 햇빛을 대신합니다. 시간에 따라 빛의 세기를 조절하고 냉방기와 제습기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맞춥니다. 구름이 낄 수도 있고 또 햇빛이 강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재현을 했다고 보시면 굉장히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물은 그대로 저희가 비닐하우스 했던 것처럼 적용을 하고. 날씨 대신 장비와 재배 환경을 조절하면서 한여름에도 생딸기를 수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확한 딸기는 카페의 여름 메뉴에 쓰입니다. 이 딸기는 여름에 못 먹잖아요. 근데 저희 카페는 여름에도 딸기를 공급받으니까 뭐 다른 카페랑 차별화되고. 냉동 딸기 대신 바로 수확한 생딸기를 맛본 소비자 반응도 좋습니다. 겨울에만 딸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여름에도 신선한 딸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고 반가운 것 같아요. 실내 스마트 농장이 딸기의 출하 시기를 한여름까지 넓히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